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과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공포의 유도탄이 될 뻔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대. 당시의 전투기용 폭탄엔 GPS나 유도장치가 없어 일단 폭탄이 지상에 떨어지면 탄착 지점은 말 그대로 바람의 결정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려면 폭탄의 채공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투기가 지상에서 최대한 낮게 날아야 했지만 적군의 대공포가 쏘아대는 매콤한 포탄셀에 그대로 격추될 가능성이 컸고, 반대로 높은 상공에서 폭격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도는 줄일 수 있었지만 폭탄 한두 개가 제대로 명중하기를 바라며 수십 개의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비용적으로 문제가 클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떨어지는 폭탄으로 인해 생기는 민간인 피해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스스로 위치를 계산해 타겟만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무선 유도탄이야말로 효과적인 무기이자 장차 미래전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땐 GPS나 내비게이션 같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과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말입니다. 바로 행동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버러스 프레드릭 스키너 박사였습니다. 박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인 비둘기를 직접 투하되는 폭탄에 태워 조종하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섬나라 사람들이나 생각할 법한 헛소리에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지만 당시에 그 저명한 프로이트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진 심리학자 스키너 박사의 주장을 그냥 헛소리를 치부하기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박사가 폭탄을 조종할 동물로 비둘기를 정한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그저 단순하고 멍청해 보이지만 인간보다 3배나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 예로부터 먼 거리의 편지를 가져다주는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됐었으니까요. 게다가 견본으로 박사가 훈련시킨 비둘기들이 서로 탁구를 치며 상대방을 이긴 녀석이 모이를 보상으로 먹는 모습을 본 군 수뇌부들은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헛소리가 아니라 판단했는지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인 25,000달러를 박사의 계획에 곧바로 투자했습니다. 그리하여 진행된 최초의 유도탄 계획 프로젝트 피전, 즉 비둘기 작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죠. 엄선에서 뽑은 진짜 비둘기들을 전도성 스크린이 설치된 상자에 가두고 움직이는 것을 쪼는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는 조건 반사 훈련, 전장의 소음과 진동에 익숙할 수 있게 먹이를 매달아 놓고 고정시키는 환경 훈련 등을 거치며 비둘기들은 마침내 스크린에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해 부리로 맹렬하게 쪼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 미국의 연방표준 기술원에서는 1000파운드 무게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둘기용 글라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글라이더의 구조는 전면에 조종석에 설치된 렌즈를 통해 화면으로 적의 군함 등이 나타나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3조 1조로 구성된 비둘기들이 전극이 부착된 부리 끝으로 스크린을 쪼아 생긴 전기 신호가 글라이더 날개의 자동 제어 장치로 연결돼 폭탄이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형태였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결국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본 군 수뇌부는 한낱 짐승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급하게 들었고, 이후 계획은 어처구니 없이 무산되고 맙니다. 아무튼 그렇게 취소된 계획으로 인해 비둘기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역시 2차 대전 중에 생긴 그저 그런 실패작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기술자들은 이때 한 가지는 건지게 되었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비둘기들이 부리로 화면을 눌러 전기 신호를 보내던 전도성 스크린, 즉 터치 스크린의 존재였죠. 어찌 보면 전쟁은 수많은 피해와 참상을 낳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크나큰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